자, 이제 비즈니스 라이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즈니스 라이팅 살펴보는 거는요, 기초예요, 진짜. 근데 기초인데, 제가 원래 기획 실무반에서는 기획서 제안을 하고, 기획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한글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에다 이렇게 쓰는 거. 이 코스를 한번 광고 대행사 과장님들한테 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정말 글을 못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글을 못 쓰고, 저도 잘 못 써요. 예, 저도 잘 못 쓰는데, 잘 쓰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과정은, 이거는, 이게, 글쓰기 시작 레벨은요, 미국의 7그레이드예요. 7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거기서부터 중학교 수준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미국은 라이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이 배워요, 라이팅을. 여러분, 미국에서는 쓰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많이 걸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안 가르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국어 때 뭘 가르쳐요? 쓰는 거를 안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받침 검사, 철자 틀린 거, 이런 거에 막 목숨을 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 사고가 강한 거예요. 철자, 오직. 네. 틀리면 뭐 어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안 풀어주는 거죠. 자, 비즈니스 라이팅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비즈니스 라이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라이팅의 아주 기초적인 스킬, 이걸 알아야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 하겠죠. 고차원적이니까 약간 사이콜로지컬 라이팅 스킬이에요. 두 번째가 패턴 스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가지 방법. 비즈니스 라이팅 스킬을 라이팅을 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연습이요. 그죠? 연습만큼 좋은 게 없죠. 네. 딱 수업 듣고 라이팅은 안 쓰죠. 안 늘어요. 네. 미국에서는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영어도 안 되는 애가, 한국어도 안 되는 애가 한국어로도 글을 못 쓰는데 이건 영어로 글을 쓰라니 이건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안 쓰면 성적을 안 주니까 죽으라 하고 쓰는 거죠. 쓰다 보면 정말 늘어요. 그때 저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게 약간 영어 스타일로 쓰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저는 이제 1학년 때 가가지고 초중고는 잘 못 배웠고, 그때는 뭐 그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엄청난 수직적 학습을 전 국민한테 시키잖아요. 학력고사. 그죠? 이게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래요. 전 국민한테 한 3, 40년 동안, 딴 거 없잖아. 오직 4개 중에서 하나를 찾아라. 그럼 네 인생이 걸려있다. 오직 그것만 쭉 하다가, 저도 그거 하다가, 미국 가서 하니까 이제 막, 처음으로 이제 라이팅,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근거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1학년 때 리포트 낸 건 다 뭐였느냐? 짜집기였거든요. 짜집기라고, 여러분, 요새 대학생들은 대학교 교육을 가다 보면 글쓰기를 더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일단 짜집기. 두 번째, 뭐뭐뭐닷컴에서 다 다운로드 받아버려요.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짜집기 들어가는 거죠. 쓰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일단은 저희 교수님이 네가 원하는 걸 쓰래요. 썼어. 그 다음날 부르더니 누가 네 일기 쓰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너 일기를 쓰라고 하냐. 비즈니스 라이팅은 자기의 생각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만약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이 느꼈던 점을 쓴다고 하면 뭐예요? 그건 문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 거, 여러분이 사고한 거, 뭐한 거 하면 여러분 정보조사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때는 뭐냐, 연예인처럼 이혼도 해보고요. 네. 남자가 여자로도 바꿔보고요. 뭐 경험도 많고요. 삶의 풍성한 감수성이 많으면 글빨이 나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 라이팅은 그렇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기획 실무를 하신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라이팅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왜 우리가 비즈니스 라이팅을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원래 글 쓰는 건 어려워요. 원래가. 왜 못하느냐?
원래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 쓰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게 없어요. 또 비즈니스맨들은 글 쓰는 거를 맨날 하면서도 하기 싫어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뭐예요? 그냥 뭐 보이스펜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여러분, 요새는 이 쓰는 거에 대해서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요새는 엊그저께 뭐냐 대학교 교수님 제 선배가 교수가 돼가지고 같이 술을 마셨는데 종이로 뭐를 써주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 사람이 어딨지? UCLA인가 나왔어요. UCLA인가 나왔는데 조둥이로 이렇게 써주는데 야 이거 가지고 뭐 좀 했는데 초등학교 글씨 완전 초등학교 글씨 있잖아요. 삐뚤빼뚤 쓰는 거 있잖아. 왜냐면 이게 핸드라이팅을 안 하니까 요새는 다 자판을 치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는 원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 같은 거 올려본 적 있죠? 누가 자기가 뭐 시사 거기다 댓글 올렸어요. 그래 쫙 자기가 오랜만에 그 어려운 라이팅을 돈도 안 주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어. 근데 누가 거기다 토를 달아놨어요. 난 그렇게 그것도 짧게 웃기셔? 웃기삼? 이러고 딱 해놨어요. 그러면 열이 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쓰죠. 근데 쓰다 보니까 좀 험하게 썼어. 그럼 관리자가 삭제했어. 그러면 열 뻗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썼는데 세 줄 쓰기가 장난인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라이팅을 못해. 그래서 상관없어요. 원래 라이팅은 어려워요. 스피킹이 훨씬 더 쉬워요. 말주변은 그냥 뭐 있으면 되지만 라이팅은 머리가 뭐가 많아서 이게 안 써지잖아요. 그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다음 두 번째, 교육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라이팅 수업을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또 기획실무 반 분들도 쭉 얘기를 해서 해보려고 저도 일단 교육을 하기 전에 찾아볼 거 아니에요. 유사한 교육이 있냐? 없어요. 라이팅 교육은 없어요. 있었어. 망했어요. 네. 사람들은 라이팅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과 글 빼면 우리 뭐 있어요? 말 못하고요. 글 못 쓰면요. 오직 그때는 바디랭귀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나 말은 상당히 언오피셜 하잖아요. 여러분, 구두계약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요새는 다 서식이나 뭐나 다 다운로드 받아요. 네. 그리고 서식이 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서식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뒷부분에 하겠지만, 보고서 못 쓴다고 하는 분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왜 보고서를 못 쓸까?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배우려고 2달 동안 수업을 배우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난 정말 들어보고 싶어요. 한 장을 쓰는데 왜 2달을 공부해야 되는지. 단어로 공부를 해도 2달은 넘어갈 것 같은데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하여튼 라이팅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여러분 제안서 쓰고 뭐 하죠? 교육 제대로 받아본 적 있어요? 책으로. 이런 교육은 받아본 적 없죠. 저도 없어요. 저도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기획서 몇 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대로 쓰래요. 이거대로 썼지. 그러다가 약간 저는 원래 영화를 해가지고 수직보단 수평이 좀 강해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약간 틀었었어요. 그랬더니 잘 썼대.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요 패턴이래요. 왜냐면 교과서를 몇 개 만들어요. 여러분 아마 회사 내에 다 그런 게 있을 거야. 요런 업체엔 요거, 요런 업체엔 요거, 요런 업체엔 요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가끔 미스테이크 내가지고 클라이언트 이름 안 지어가지고 이제 문제 나고 막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자, 원래 어렵다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 뭐냐? 비즈니스 라이팅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분도 봤어요. 비즈니스 라이팅을 배우기 위해서 다음이나 이런 데 카페에 작가 이런 모임 있죠. 거기에서 라이팅을 배우는 분을 봤어요. 진짜, 왜냐면 라이팅을 배워야 되는데 배울 게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작품 이렇게 소설 쓰고 이렇게 픽션 쓰는 데인데 거기서 글 쓰는 거 해가지고 재밌다고 하더라고. 거기 작가분들 많으니까 뭐 하겠어요? 저녁에 만나서. 꺾는 거죠, 계속. 계속. 픽션을 해서 꺾으니까 너무 재밌대. 왜? 거기는 수평적 사고의 대가들만 모여있는 데거든요. 외계인이 침공해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만 하니까 술도 잘 넘어가고. 자,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라이팅에 대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라이팅에 대한 나쁜 습관 중에 제일 하나가 뭐예요? 컴퓨터예요. 정확히 아시네, 차장님이. 왜 컴퓨터로 쓰니까 나빠요? 요새는 컴퓨터로 빨리 쓰죠.
그만큼 빨리 쓰고 빨리 보내요. 그러니까 뭐랄까 리뷰하고 에디팅하고 교정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졌어요. 한 번 쓰기도 쉽고요. 옛날에는 뭐예요? 종이에다 한 번 쓰려고 하면 손으로 쓰니까 한 번 쓰려면 되게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금은 피아노로 치죠. 이렇게 드르륵 치고요. 요새 쓴다라는 개념을 하면 또 안 된대요. 누가 그러는데 지금은 컨트롤 V, 컨트롤 C래요. 쓰는 개념이라 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로 해가지고 컨트롤 V, 컨트롤 이렇게 딱 짜집기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바꿔가지고 딱 제출하면은 어차피 그 보는 사람도 짜집기에 익숙해가지고 쓰면은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라이팅에 대해서 나쁜 습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단 쿨링 타임을 또 안 가져요. 교정하는 거 안. 여러분 한 20장짜리 그 기획서 한번 보면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기 싫죠. 되게 싫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거. 왜 그게 그러냐면 이게 컴퓨터라고 그러니까 너무 편해져서 좋아졌지만 너무 편해져서 나빠진 게 라이팅이에요. 좀 더 시간을 오래 갖고 쓰는 게 아니라 후딱 쓰고요. 워낙 또 베낄 때가 많고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쓸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논리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논리는 쓰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말하면서 뭐예요? 여러분 말하면서 설득하는 건 되게 약해요. 말하면서 설득하는 건 뭐예요? 주위 환경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투자 펀딩 회사 가보세요. 가면은 뭐예요? 그지 같은 집에서 이렇게 투자 받고 있어요. 으리으리한 막 들어가는 데부터 뭐 여자애들 막 있고 막 안녕하세요 뭐 하고 뭐 가면은 비싼 거 주고 뭐야? 일단 뭐야? 그게 설득이에요. 네가 돈 투자하면 나 돈 많이 준다. 그 다음에 뭐야? 말을 많이 하면 더 떨어져. 말을 적게 하고 투자하던 투자 안 하던 투자 안 해? 그럼 받지 마. 너 오지 마. 한번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글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글은. 왜요? 글은 인터랙티브가 안 일어나잖아요. 글은 보냈어요. 찢어버리면 끝인데. 여러분 수많은 DM들이 날라오죠. 수많은 메일들이 오고 메일은 뭐야? 안 열면 끝이죠. 여러분 저녁에 자동차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려면 그냥 다닥다닥 붙여있죠. 뭐 붙어있어요? 뭐 1588의 대리 운전서부터 뭐 오빠 전화해줘 뭐 아니면 안마 뭐 다 붙어있죠. 그게 뭐예요? 다 프로포설이에요. 다 제안을 하는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나 서울 지역 15,000원. 그럼 난 13,000원. 그럼 난 10,000원. 안마? 난 7만원. 나는 특별한 서비스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제안. 뭘로? 말로. 글로 하는 거죠. 글로. 여러분 그래도 뭐 야한 걸로 한번 얘기해보면 섹시 거라고요. 에로틱 거라고요. 느낌 달라요. 그죠? 누드하고요. 아니 포르노하고요. 야동하고요. 또 다르고요. 이렇게 글이 주는 스타일이 되게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단어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뭐야? 단어를 선별하고 그 단어들을 구성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 문장이 문단이 되는 거고요. 그 문단이 만들어서 하나의 페이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부터 자기가 이렇게 좀 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과정은 약간 워크숍처럼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 여러분 이거는 기획 실무 들었다면 기획서 쓰는 게 아니라 라이팅 할 때, 글을 쓸 때요. 여러분 뭐 이메일을 보낼 때, 뭐 할 때, 이럴 때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는지 한번 써보세요. 아, 나는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나는 받침이 맨날 틀려요. 저는 철자를 많이 틀려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사람이라. 이제 이것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 있죠. 네? 정말 관심 없었던 거죠. 김동준 차장님은 하나 딱 하면은 뭐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게시를 어떻게 할 거냐? 아, 오프닝? 네, 오프닝을 어떻게 할 거냐? 때리님은요? 목차 정하기. 그놈의 목차 정하기. 아직도 못 풀었군요. 네? 그 다음에
심경일 씨는 어떠세요? 쓸 때, 라이팅 하실 때. 제목. 제목도 오늘 해. 제목. 오케이. 그 다음, 김진 씨는요? 나랑 비슷하다. 나도 맞춤법 때문에 미치겠어. 그놈의 맞춤법. 우리나라는 맞춤법 너무 어려워. 영어는 그냥 미스테이크. 그리고 우리나라는 맞춤법 잡지도 못해. 그죠? 도구 검색에서 맞춤법 해봤자, 걔 찐따요, 찐따. 맞춤법 또 뭐야? 또, 맞춤법 하나? 그래요? 그럼 맞춤법을 배우는 건 국어사전을 열심히 보면 되는데. 저는 참고로 띄어쓰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띄어쓰기가 왜 힘든지 알아요? 신경 쓰면 힘들어요. 띄어쓰기를 신경을 써버리면 그때부터 띄어쓰기가 되게 뭐라고 할까? 되게 신경이 쓰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은숙 씨는 예, 라이팅. 논점이 문제점이 다른 생각들이 들어서 논리가 하지. 쓰다가 삼촌 보러 가는 거예요. 목차를 잡으시면 돼요. 목차를 잡으면은 그게 잘지. 그 다음에 신준혁 씨는요? 저는 짧게 줄여 쓰는 게 짧게 줄여 쓰는 거예요? 그러면 테레비 그걸 보세요. 버려. 버려.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버려. 짧게 쓰는 게 기획서는 이거 비즈니스 라이팅보다 더 큰 단위예요. 기획서는 비즈니스 라이팅의 덩이에요. 덩이. 예? 제안서도 비즈니스 라이팅의 덩이고요. 다른 골조로 돼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한 거? 해가지고 그 남자애 누구 있어요? 브래드 핏 나오고 둘째로 나오고 첫째 나오고요. 첫째 그 아빠가 목사였죠. 아빠가 목사인데 첫째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알아요? 그 영화 보면 영화 보신 분? 한 분? 그건 TV도 했는데 보면은 걔 홈스쿨을 하죠. 아버지가 이래요. 어떤 거에 대해서 써와라 하면 얘가 이렇게 쭉 써요, 한 장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그게 라이팅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쭉 보고 밑줄을 그어요. 그러고 나서 반으로 줄이라고 그래요. 그럼 애가 울상을 해서 또 반으로 줄여요. 그 다음에 쭉 보고 반으로 줄이라고 그래요. 또 반으로 줄여요. 또 보고 또 반으로 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고 나더니 이제 나가 놀라고 그래요. 그 교육을 계속해요. 처음에 쓰고 계속 줄이고 말씀 잘하신 게 비즈니스 라이팅은 추가하는 것보단 줄이는 게 어려워요. 왜 줄이는 게 어렵느냐? 욕심을 버리면 돼요. 네, 자꾸 붙이고 싶거든요. 네, 노심초사형이라고 하죠. 네, 저 사람이 내 이거에 이해를 될까? 또 붙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글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지는 거. 자, 여러분이 자기가 어려운 부분을 포커스로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몇 분 더 하죠. 오세충 대리님은요? 저는 적절한 단어의 선별을 좀 어려워했습니다. 네, 적절한 단어에서. 유사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네. 거기 고급스러운 단어를 찾기 위해서 생각이 잘 안 나요. 오케이. 자, 이것도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세 개 단어만 알면 돼요. have, take, get.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고급 영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빼고, 일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4천자 내외예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문에서 나오는 단어의 수준이 어디 수준인지 아세요? 중학교예요. 왜요? 높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단어가 골 때려지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잖아, 나만 아.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은 뭐냐? 폼생폼사 스타일이에요. 막 각인시켰습니다, 뭐하고 뭐 그런 건 대행사 애들이 그냥 지네들끼리 막 만들어서 지네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뭐 각인을 시키면 뭘 각인을 시켜? 그냥 알린 거지. 그죠? 단어도 어렵게 쓰려고 하면 고급 단어를 찾으면 일단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급 단어를 안 쓰려고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은숙 씨. 해주세요. 김아룡 씨. 네. 뭐요? 적절한 단어. 단어는 그렇게 괜찮은데.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라이팅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라이팅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째, 문학소녀형이 있어요. 그럼 문학소녀형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일단 느낌대로 써요. 자기 느낌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자, 무대뽀형. 계획 없이 써요. 그냥 계획 없이 일단 지르는 거죠. 자, 제안서 써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글 제안서에 토를 두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기획서는 글 쓰라는 얘기 없죠. 한글 기획서는 글을 써야 되니까요. 그냥 무조건 글을 막 써요. 자료도 이빠이. 일단 그런 사람들은 뭐냐? 뭔 제안서 쓰고 뭐 하면 일단 자료 준비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해요. 근데 마무리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짜집기형. 제일 많은 스타일이에요. 짜집기형. 짜집기도 로직이 필요하죠. 그죠? 짜집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폼생폼사형이 있어요. 일단 폼 내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로 쓰는 거. 그 다음, 노심초사형이 있어요. 노심초사형이 아까 대리님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뭐냐? 유진의 신준혁 사원 있잖아. 걱정이 되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노교수형이 있어요. 자, 하나씩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은 감각적이고 미학적으로 써요. 누구예요? 패션 디자이너 누구? 앙드레 김 있죠? 걔가 기획서 쓰면은 문학소녀니까요. 옹주를 하고, 엑스트런시 하면서 뭐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문학소녀형은 뭐냐? 일단,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형용사를 되게 많이 써요. 그냥, 멋있는 것도 아니고, 뭐뭐한 멋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라이팅에서 그런 건 다 아웃이라는 거예요. 문학소녀형도. 자, 무대뽀형은 무조건 쓰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논리가 잘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짜집기형은 뭐예요? 여기저기 자료를 베껴 쓰는 경향이 있고, 폼생코사는 무조건 멋있게, 노심초사는 걱정을 하는 거죠. 노교수형은 자기가 얼마나 유식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째, 라이팅 상태는 뭐냐? 과도한 표현 또는 길게 꾸며진 문장, 무분별한 단어 수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 실용문이에요. 비즈니스 문서는요. 실용문. 여러분, 실용문이 뭐예요? 필요하지 않은 건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실용이죠. 과도하게 멋있게 뭐하게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있죠. 영어에서 많이 들어가고 영어에서 기획서 쓸 때 관계대명사 쓰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글 늘어나니까. which, that 이런 거 쓰지 말라고. SVO예요. 그냥 SVO. 자꾸 그런 식으로 쓰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품 너무너무 좋아서 앞 동네 사람도 이거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굿 슈퍼메가 짱짱짱. 그럼 더 안 좋아 보여요. 강조하면 할수록 뭐야? 글빨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이 제품은 상반기 인기가 많아 올해에는 100개만 팝니다. 이게 또 더 낫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읽는 사람이 있어. 문학적으로 쓰면 글의 주제도 명확하게 안 해요. 왜? 형용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꾸며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집이라고 치면 집에 뭐를 이렇게 많이 붙여놔가지고 집에 골격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될 게 뭐냐? 가급적 쉽고 편안하게 작성하시고 필요한 단어 이외에는 절대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단어. 자꾸 좋은 단어 찾지 마시고 필요하고 맨날 쓰는 단어들만 쓰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단어만 알아도 돼요. 여러분, 한국경제도 4,000단어 내에서 모든 글을 써요. 왜? 5,000단어 이상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글을 모르는 사람. 옛날에 여러분, 한겨레가 그렇게, 옛날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죠. 한자만이 나왔죠. 없어졌잖아요. 왜요? 옛날에는 그거 왜 썼어요? 그거 왜 썼을까요? 신문은 알리는 데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게 바로 특정층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권위의식에서. 비즈니스 문서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를 배우고 라틴어를 따로 배워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의사 진료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개발사벌 글 쓰잖아요. 진료라고. 하나도 못 알아보게. 그게 영어로 하고 쓰는데 걔네들이 라틴어로 쓰는 거예요. 그걸. 다 용어 자체를. 왜요?
왜 그 쓸 짤데기 없는 짓을 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감기가 와서 아니 배가 아파서 갔어. 그랬더니 쭉 가더니 환자 배 똥참 이러고 쓰면은 가오가 안 쓰잖아. 가오가 그죠? 이 사람 무좀 심하 무좀약 처방 이러면 가오가 안 나니까 뭐야? 가오빨 세우려고 라틴어를 2년 동안 공부해요. 여러분 미국 소설 닥터스라는 거 보면 거기 주인공이 그게 싫어서 닥터를 때려쳐요.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이 집단에서 나가고 싶다. 예. 여러분 쭉 가는 거 보면 그거 못 알아보겠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한번 뭔가에서 봤더니 소화제 두화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쓰는지 그게 뭐예요? 특정 집단에 대한 그래서 의사나 병원 집단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왜? 언어를 교환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통합적인 차원에서는 뭐예요? 이거 다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무너져요. 왜요? 미국 애들이 들어오면 다 무너지겠죠. 미국 애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이 훨씬 더 그걸 잘할 텐데. 그죠? 차라리 환자랑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거에 노력을 해야지 막는 거에 노력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조명에 관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조명이 아니랍니다. 아침, 저녁 쌀쌀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요즘 따뜻한 조명과 느낌으로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조명이 개발되었으나 빨주노초 아름답게 변하는 색상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이에요, 이거는. 이거 언제 당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표현해주고 싶은 말은, 미학적인 말은 되게 많이 가서 빨주노초, 하사하다, 뭐하다. 이 말은 비즈니스 단어에서는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조명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의 내용은 주로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에 할애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라이팅을 어렵게 생각을 하면 한없이 어려워져요. 쉽게 생각하면요. 되게 쉬운 게 비즈니스 라이팅이에요. 왜? 쉽게 쓰라는 거예요. 쉽게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 위주로 글을 써서 그래요. 자기 위주로. 남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는 거야. 글을 쓰고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건 비즈니스 라이팅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문학을 하는 거예요. 문학을. 문학은 뭐예요? 사람이 글을 읽다 보면은 디스크립션이 돼야 돼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요. 근데 비즈니스 라이팅은요. 그림 그려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자, 무대포형. 글 하나 쓰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자주 고쳐요. 이것저것 다양한 주제를 내용을 가지고 뒤죽박죽 막 써요.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쓰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쓰고 나서 내가 고치할지언정 일단 쓰고 보자. 자, 글의 목적이 모호해져요. 왜냐하면 글은요 쓰는 이유가 있겠죠. 뭐 하려고. 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쓰다 보면 뭐예요? 글을 위한 글을 써요. 글을 위한 글을 쓰다 보면 문학적인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선 글은 뭐예요? 비즈니스에선 목적이 없는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해요. 목적이 있는 행동만 한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것도 비즈니스에서 뭐예요? 휴식이에요. 룸사롱과 가서 막 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뭐죠? 그건 뭘까요? 그건 접대죠. 그죠? 비즈니스에는 무조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글을 무작정 쓰려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읽는 사람을 위한 글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글을 쓴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무에서 한 것처럼 목차를 잡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목차를 잡아야 나를 위한 글이 아니라 너를 위한 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의 구성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 쿨링 타임을 가져야 돼요. 쿨링 타임이 뭘까요? 머리를 식히는 타임이에요. 일단 머리가 여러분 비즈니스 기획서를 쓰게 되면은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참고로 노심초사 알려드리면 뒤에 다 나와 있어서 차라리 나 같으면 집에 가서 복습하겠어. 어차피 안 볼 거면서. 자, 쿨링 타임을 갖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글을 한 장을 쓰면요 머리가 정말 온도가 올라가요. 기계 쓰듯이. 그리고 나서 또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랑 똑같은 거예요. 하도 막 돌아갈 때 계속 하죠. 그럼 뭐예요? 프리징 되죠. 퍽 된다고 하죠. 퍽 된다고. 그 상태에서 계속 봐봤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는 컴퓨터 끄고 조금씩 했다 하면 컴퓨터 다시 잘 돌아가잖아요. 쿨링 타임을 자주 가지면
받침 틀린 게 뭐예요? 네? 받침 틀린 게 왜 안 보이느냐?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받침 틀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잘 보면은 받침 틀린 거, 띄어쓰기도 다 보여요. 너무 급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시점 바꾸기.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이거 볼까요? 이건 읽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쓰는 사람일까요? 쓰는 사람이에요. 이걸 읽을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계속 멍하니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하나? 빨리 놓쳐, 파나, 뭐야, 그거 뭐야. 결국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늘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짜집기형. 짜집기형은 뭐냐? 글을 쓰기 전에 지쳐요. 왜요? 짜집는 거 정보 모으느라고 지치고요. 정보 모으다 보면 좋은 건 다 돈 내라잖아요. 돈 사다가 보니까 지쳐요. 차라리 그거 할 거면 시키는 게 낫죠. 짜집기를 자기가 돈 주고 글을 사다가 자기가 짜집기를 할 거면 차라리 쓰라고 대피를 시키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 일과활성화 독자성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짜집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글빨이 없어요. 왜? 자기 주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남의 주장을 가져다가 그냥 대충 얽어부린 거죠. 뭐 요래도 그러니까 뭐야? 요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요래도 그만. 왜?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것들이 막 짬뽕해서 다 그냥 가져다 붙여놓은 거예요. 짜집기형의 특징은 뭐냐? 일단 분량 불리기에 많은 목숨을 걸어요. 분량 늘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라이팅 스킬은 그거죠. 이 엄지하고 이 손가락으로 하죠. 이 사람들은 글을.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이걸로. 자, 독자적으로 차별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억지글이 많아요. 짜집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좀 써야 돼요.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일단은 생각을 쓴 다음에 짜집기에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한 줄로 쓰던 두 줄로 쓰던. 그 다음 글쓰기에도 계획이 필요해요. 글은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글은 계획하에서 써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거를 패턴으로 배울 거예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한 줄의 카피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LG 부사장님이 카피라이터예요. 그 사람이 카피 하나 잘 썼죠. 뭘 썼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 카피라이터예요. 여러분, 한 줄이죠, 한 줄. 예. 여러분, 대단한 한 줄이 또 뭐 있어요? 예? OKSK도 대단한 한 단어죠. 그건. 예, OKSK도요. 여러분, 한 줄, 한 단어의 얘기는 다 여러분, 한 단어가 OKSK랑요, 고객이 좋아하면 저희도 좋아합니다. 이거랑요, 느낌이 달라요. 왜요? 많이 주어주고 많이 써주고 하면 뭐예요? 읽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여분을 다 뺏어먹는 거예요. OKSK 하면 뭐야? 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에도 오케이, 저것에도 오케이. 그러면 글을 써주면요. 고정하는 거죠. 거기서 제한하는 거죠. 한계하는 거죠. 그래서 글은 안 써주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폼생폼사형. 의미도 모르고 멋진 단어를, 여러분, 비즈니스 라이팅을 보면은 누구누구 배상이라는 말 있죠. 배상이 뭔 뜻인지 아세요? 엎드려 절한다라는 거예요, 배상이. 여러분, 제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뭐뭐 배상이라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나는 뭐라고 했냐? 일단 나는 이름만 썼죠. 그럼 뭐야? 내가 갑이지. 왜? 쟤는 맨날 메일을 볼 때마다 엎드려서 보내잖아요. 배상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람들이 뭐야? 그냥 특정한 사람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배상하면 좋겠지? 이게 폼생폼사형이라는 거예요. 단어, 그냥 좋아 보이는 단어들만 쓰는 거. 그러나 좋아하는 단어를 많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단 편한 단어, 이해가 빠른 단어, 그 다음에 뭐야? 중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중의적인 단어를 피하는 거죠. 이걸로 해석되고 저걸로 해석되는 단어를 피하면 되죠. 용두사미한 글을 쓰고 글의 내용이 부실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왜? 폼에 죽고 폼에 살고 폼에 죽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기획서 쓸 때는 파워포인트 템플릿에 목숨을 걸죠. 템플릿 하나 잘 잡으면 글은 쉽게 써진다. 많은 부분 도움이 되지만 결국 안에 내용이죠. 보통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자인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기획서는 틀은 이뻐요.
네, 내용은 없어요, 별로. 네,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내용을 생각하고 폼을 생각하지, 폼을 생각하고 내용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단어, 이해가 안 되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여러분, 폼생폼 사용이 왜 나오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거치장으로 일단 메꾸어 버리려고 뭐가 좋은 거 가져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겉은 화려한데 읽어보면 딸그락 소리 나는 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노심초사는 뭐냐? 걱정하며 글을 써요. 계속. 네. 이 사람이 이거 갖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참고로,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쫑토풀이라고 아세요? 쫑토풀? 그거 모르세요? 쫑토풀이라고? 이게, 여러분, 영어는요, 여러분, 토플 토익 보셨죠? 안 보시고 회사 들어가셨어요?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네? 보통, 토플 토익 뭐 이거 점수 내라고 하는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죠? 네. 보면은 독해 있죠? 여러분, 토플 볼 때, 저는 하도 오래됐지만, 토플 볼 때 그거 다 읽고 독해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아시죠? 토플에 있는 글은요, 뭐예요? 읽는 글이 아니라 뭐예요? 구조를 보는 글이에요. 쭉 보면 뭐예요? 언제나 영어에는 두 가지씩이죠. 일단 뭐예요? 앞문장 3개만 읽으면 전체의 뭔 내용인지 메인 센턴스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막 박정어학원이라고 있죠? 내가 그 학원 선전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데는 그렇게 가르쳐요. 참고로 제 여동생이 디자이너거든요? 걔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학원을 6개월 다녔는데, 토플이 지금 옛날 점수로 610점 나왔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 이렇게 하냐 했더니, 아니, 난 기계적으로 해. 뭐 이렇게. 그거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빠르다. 여러분, 리딩할 때도 그래요. 리딩할 때도 뭐예요? 여러분, 속독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속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죠. 속독은 이렇게 읽으라고 그래요. 사선으로. 쭉쭉쭉쭉쭉쭉 읽으라고. 예. 왜냐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늦으니까. 예. 그러니까 쭉쭉쭉 읽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패턴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노심초사형은 설명식 글을 많이 써요. 아까 그거 있죠. 아까 그 문학소녀형 있죠. 그것도 설명식, 디스크립션식 글이에요. 그 다음, 단어와 분장의 반복이 되게 많아요. 반복.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글을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전체적으로 지루하죠. 고루하고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 내가 노심초사형, 자꾸 글을 쓰면 늘어난다. 그러면 어때? 시간을 정해놓고 쓰세요. 10분 이내로 쓰기. 그러면 글 쓰는데 오늘 저녁 먹고 TV도 보고 또 쓰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도 또 쓰고 이러면 글이 한없이 늘어나요. 시간 정해놓고 그 이상은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분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거의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니까. 그럼 방법이 있어요. 쓰고 싶은 건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 쓰고 싶은 만큼 늘어 쓰라고. 쫙 늘었어요. 그리고 제출할 때는 그거 내지 말고 다시 쓰라고. 그거를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안 쓰면 엉덩이가 가렵대요. 쓰라는 거지. 다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쓰고 제출할 때는 다시 요약만 해서 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아주 기초예요. 이것만 알면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그냥 바로 끝나는 거죠. 자, 노교수형은 뭐냐? 어려울수록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서 뭐예요? 이니셜 있죠? 야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뎁다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 교수님형. 예? 읽기 어려운 것, 읽기 싫은 글이 돼요. 글을 읽을 때 속도가 되게 느려요. 이런 스타일은.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는 비즈니스에서 돈과 똑같은 게 뭐야?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이 제안한 글을, 여러분, DM 같은 거 오면 여러분이 DM을 읽는데 몇 분을 투자해요? 30초도 안 돼요. 딱 보고 뭐예요? 딱 보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죠. 한 5초? 딱 보고 필요하면 읽어봐요. 읽어봐도 다 이렇게 읽어봐요? 대충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뭐 할 때 그때나마 한번 진짜 자기가 관여도가 높을 때 그때나 읽어봐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하고 매매 계약하고 그거 뭐예요? 그거 약관이라는 거 있죠. 그거 안 읽는 사람이 태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행에 가면 어떻게 해요?
통장 개설하려고 하면은 다 읽어보세요라고 해요? 통장, 여기만, 뭐야. 읽지도 말라고 그래. 사인하라고 그래, 바로. 웃긴 애들이에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읽어보시던가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뭐야? 빨리 하십시오. 할만하고 나와있죠. 원래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는. 자, 전문 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키스라는 법칙이 있어요. 키스라는 법칙이 뭐냐? Keep it simple. stupid이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안 하면 다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네? 이게 빌 클린턴이 이거를 갖고 카피한 적이 있죠? 그때 걔네 슬로건이 뭐였냐면, problem is economy인가? It's economic, stupid? 해가지고 얘가 대선에 그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참고로. Keep it simple이라는 거예요, keep it simple. 네? 심플하게 써라, 심플하게. 자, 비즈니스 라이팅이란 무엇이고, 비즈니스 라이팅의 영역은 무엇이고, 비즈니스 라이팅과 일반 라이팅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비즈니스에서 능력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피아노를 되게 잘 쳐요. 근데 남들 앞에서 피아노를 안 쳐요. 그럼 그게 능력일까요? 능력이 아니죠. 기획서를 잘 써요. 근데 기획서를 안 써요. 그건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갖고 있는 능력은 표현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표현했을 때 평가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했을 때 그것도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왜요?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삼성에 가면 뚝 떨어지고요. 이만한 능력이 중소기업에 가면 쭉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능력은 상당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반드시 뭐예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절대 능력은 평가받지 않아요. 능력이 평가받아야 여러분이랑 어울릴 만한 그룹도 생성이 돼요. 능력 이만한 애들은 고만한 애들끼리,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고만한 애들끼리 노는데 지 혼자 멋있어. 나는 얘네들이랑 달라. 나는 좀 심오한 애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술을 먹다가 그래요. 술을 먹다가 끝에 걔만 남았어요. 근데 자기는 쟤네들이랑 다 다르대.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는데 한번 해봐 했더니 지금은 취해서 못한대. 뭐야 그게. 표현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보여줄 줄 알고요. 표현할 줄 알고요. 해보라면 할 줄 알아야겠죠. 그것도 한 번 그냥 어쩌다 한 번 아니죠. 자주 잘해야죠. 그죠? 똑같은 것을 매번 잘해야지 능력이지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잘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거죠. 그날따라. 그런 거겠죠. 능력은 보여줘야 되고 뽐내야 돼요. 그래야 뭐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옛날엔 뭐 하면 아우 잘난 척해 재수 없어. 지금은 겸손하면 지만 불리해요. 겸손하면 뭐예요? 남들은 다 잘났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 이력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다른 기수에 인사계획팀이 계시는데 뭐예요? 자기소개서 똑같잖아. 앞에 가면 우리나라 어머니는 다 다정하고 우리나라 아버지는 다 보수적이야. 그냥 다 들어가는 입구가 다 똑같아. 그리고 다 다정하고요. 네. 그리고 다 어렵게 지냈어. 다 뭐 성장을 했어요. 뭐랄까 차별성도 없고요. 처음에 뭐냐. 여러분 회사에 인터뷰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맡겨만 주시면 저는 당연히 이걸 잘합니다. 이미 해본 적도 있고 누구랑 일을 하면서요? 당연히 후자예요. 겸손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요새는 나아요. 왜요?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운이 좋게 혹은 운이 나쁘게 그 일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하게 돼요. 그 사람의 열정만 있다면 잘해버려요. 왜? 지금의 능력은 뭐예요? 기회의 능력이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아서 문제지 기회만 주면 여러분도 다 해요. 정말 밤 안 자고요. 할 수 있다는 열정만 있으면 해내요. 그러나 뭐예요?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고만한 일만 하라고 그러고 대학교 나온 애는 고만한 일만, 외국 나온 애는 고만한 일만 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솔직히 영어로 대하기보단 전 카메라만 잡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영어는 잘하겠네. 잘해요. 그래서 별거 다 했어요. 근데 별거 다 하는데 뭐냐?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해드린 적도 있는데 통역하고 뭐하고 한번 되게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어떻게 슬랭을 해가지고
국제회의였는데 제가 그거 있잖아요. 잘한다고 하니까 계속 기회가 계속 오는 거야. 이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이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나와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때 나는 방법이 딱 두 개예요. 사라지던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던가. 근데 저는 진검승부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워낙 프로필하고 하면 통역 경험도 많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발음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커뮤니케이션의 정확한 발음이 아니다. 의사 전달이 잘 되면 되는 거다. 난 그렇게 믿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제회의에서 뭘 하는데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음식이 많이 마련돼 있사오니 많이 드시고 뭐 집처럼 지내십시오. 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말을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다 안 먹으면 죽이겠다라는 말로 했어요. 내가 다 안 먹으면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다 처먹어라. 그것도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어가지고 슬랭을 많이 써요. 한마디로 나는 아직까지 그 발음이 안 돼. sit 있죠. sit 종이. 그다음에 shit 있죠. shit. 예. 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종이 넘기세요 하고 걔네들은 똥 넘기세요라고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날 실수를 하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웃었어요. 너무 떨리잖아. 너무 쪽팔리고 나는 내가 실수한 걸 알아. 그래가지고 화장실 뒤에 가서 좌절하고 있는데 거기 단장이 오더니 저보고 뭐라 했냐면 다음에 통역할 때 와서 해달래요. 그래서 이 자식이 날 놀리나 이게.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조크 너무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조크 상상이 됐다.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고 했느냐. 괜찮지 않았느냐. 그 정도의 조크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은 자꾸 보여주셔야지 능력을 감추려고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 말이 있어요. 말을 스마트하게 하고요.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요. 말을 어리버리하게. 그래서 혀 짧은 사람은 일단 불리해요. 안 나갔대요. 뭐 이러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개그맨도 나와서 맨날 발음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잘라야죠. 잘라서 나오게 해야죠. 혀가 상당히 길대요. 안에도. 그 다음 뭐예요? 글이 있어요. 행동도 있겠지만 일단 이게 두 개가 뭐야? 오피셜리 표현되는 그 말과 글이에요. 말은요.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글은요. 라이팅이 있어요. 자, 이 두 영역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넘어가면 라이팅은요. 첫째, 리터렉처 라이팅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문학적인 글이에요. 문학적인 거. 글에는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라이팅에도 두 가지 개념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기 쓰는 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일기를 써가지고 팔아먹을 사람은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문학적, 리터렉처 라이팅에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임프레스예요. 그렇죠? 문학적인 소설책, 시, 일기, 뭘 보고 뭐예요? 감동을 먹어야죠. 수필, 누구누구의 요새 이제 내년 되면 쏟아져 나오겠네요. 대통령 선거하니까 이명박 씨부터 해가지고 자기 책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대필한 거. 쭉 나오면 뭐야. 저 사람 멋있어. 이거 임프레션을 받아야 책을 사자. 그럼 여러분 비즈니스는 뭐를 해야 될까요? 예? 의사 전달. 또요. 논리? 명예? 설득. 다 나왔네요. 두 개예요. 인폼, 그 다음 인플루언스 두 개만 하면 돼요. 인폼은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밥 먹었어? 밥 먹었지. 몇 시에 먹었어? 10시에 먹었어. 이게 뭐예요? 인폼이죠. 예. 밥 먹을래? 안 먹을래 너랑. 재수없어서. 그건 뭐예요? 그건 인플루언스죠. 내가 제안을 했는데 자식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인폼을 할 수 있죠. 난 너랑 다시는 밥 안 먹어. 치사시키. 그러다 가면은 뭐예요? 다시 인폼한 거죠. 그럼 걔가 뭐예요? 아니야, 같이 먹을래. 그럼 뭐예요? 다시 인플루언스 한 거죠. 비즈니스는 다 그거예요. 예. 여러분, 연애할 때, 네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빠질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이건 인플루언스예요. 그렇죠? 근데 작업을 하는 애들 있죠. 예. 작업을 하는 애들은 뭐예요? 인플루언스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뭐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꼬셔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자, 인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여러분 인폼을 하려면 여러분 말을 전달하려고 하면 여러분 가방 하나 메고 뛰는 게 빨라요? 가방 3개 메고 뛰는 게 빨라요? 가방 하나가 빠르죠. 그럼 가방 2개는 일단 버리는 게 낫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는 갖고 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그 헬리콥터 주위에 오지 마세요라는 경고폰이 붙어 있대요.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아요? 헬리콥터가 그려져 있고요. 사람이 목 잘라 있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딨어요? 인폼이잖아요. 4,000볼트, 여기 오시면 4,000볼트가 흐르고 있사오니 이거 손으로 만지면은 온몸에 전기가 흘러서 뭐 사막 몇 도에서 죽음을 직사됩니다. 이거는 인폼이 아니죠. 그건 뭐야? 손 대면 너 죽어. 딱 이러면 되는 거죠. 4,000볼트 직사라고 하면은 뭐야? 인폼이잖아요. 인플루언스는 뭐예요? 꼬시는 거잖아요. 꼬시는 거. 예. 꼬시는 건 뭐예요? 제가 윤영일 주인님을 꼬시려고 해요. 근데 이 양반이 돈을 좋아해. 그러면은, 야, 오늘 뭐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냈고, 아니면 돈 줄게 하면 꼬셔지게. 꼬시려면 누구가 어떻게 꼬실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훨씬 더 사이콜로지컬 하다라는 거예요. 인플루언스를 하려면. 인폼은 뭐야? 아무리 내가, 야, 이거 좋은 책이야. 이거 좋은 책이야. 이거 좋은 책이야. 해도 뭐야? 얘가. 인플루언스가 안 되면 아니죠. 예. 이 책을 읽으면 너 그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인플루언스죠. 그죠? 인플루언스하고 인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임프레션을 하려면 fun and emotion이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건, 감동을 주건. 네, fun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에피소드를 재밌게 쓰건, 아니면요, 단어 있죠? 영구는 오늘 띠리리리리 하고 놀았다. 뭐 이렇게 하면, 아, 재밌다. 이모션은 뭐예요?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뭐 눈물은 뭐 보조개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달빛에 뭐 이렇게 하면은 이모션을 주겠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 라이팅에선 3C예요. 클리어. 네. 건들면은 직사에서 혈류가 뭐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4,000볼트 직사. 코렉트. 네.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네. 여러분, 감동을 줄 땐 정확할 필요가 없죠. 미사하고는 정확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형용사는. 아름답다. 얼마큼. 비즈니스는 얼마큼 아름다는 거. 한 절대 미인의 40%? 아니면 절대 미인의 50%?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야? 콘사이어스. 간결하게 말하는 거죠. 간결하게. 뭐 있죠? 야, 내가 오늘 너무 집이 어렵고 우리 아버지가 뭐하고 하는데 들어. 아, 그거 돈 빌려줘. 그럼 돈 빌려줘. 말을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야. 이거는 뭐야. 나의 시간을 뺏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여러분 기획사 하면은 쭉 나는 재밌다고 막 저 배경을 어쩌면 사장님이 저기 있다가 그래서 뭘 하면 뭐야. 그러면 당황한단 말이야. 지금 아직 그 얘기가 할 단계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콘사이어스. 아주 간결하게 쓰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큰. 자, 머리를 시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어떤 건설이야? 작업장 내 무단 방역지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거만큼 명확한 게 어딨어요? 예. 오줌 늦으면 아세요? 오줌 늦으면 뭐가 그런 건 없죠. 이건 뭐야? 무단 주차를 하면 길을 막으면 당하고 항의하지 말고 주차하지 말라는 거죠. 부셔버리겠다고. 예? 자, 이거는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주차하면 화장실에서 난 어떡해? 라고 해서 이건 인폼과 인플루언스를 가시는 거죠. 예. 여기서 주차하는 화장실에서 난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설득과 인폼은 주위에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차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 인터넷 보니까. 주차, 초보 운전 있잖아요. 딱 보니까 뭐라더라. 싸가지 없는 애 타고 있음. 건들지 말라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야. 인폼과 인플루언스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거 뭐냐. 약간의 엔터테이닝도 줘버리는 거죠. 뭐 그렇다고 이게 답은 아니지만 이거 벽산일까요? 예? 어떤 건설일지는 몰라도. 자, 라이팅 실력을 향상시키는 3가지 스킬이 있어요. 첫째, 자, 여러분이에요. 기획자. 예, 여러분 제일 먼저 기본 스킬이 뭐냐? 클리어, 코렉트, 컨사이어스하게 쓰는 거예요. 일단 기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시침과 분침이 있죠? 이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차트로 잘 얘기를 안 하죠.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하죠. 그게 훨씬 더 수평적인 사고를 더 많이 줘요. 왜냐하면 시침은 여러분이 생각한 시침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뭔가 시침은 가르치는 거죠. 저도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게 비즈니스 라이팅의 기본이고 이건 뭐냐? 타겟이에요. 누구한테 쓸 거냐?
여러분, 초등학생 애한테 인폼할 때도 다르겠죠. 초등학생 애들한테 오줌 넣으면 잘라버린다라고 하면 애들 울어요. 진짜 잘리는 줄 알고, 남자애들은. 그러겠죠. 예. 이해할 만한 애들이니까 저런 거를 해주는 거고, 이해 못하면 안 해주는 거죠. 떼찌. 이렇게 언어도 뭐야? 타겟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뭐냐? 사이콜로지컬 라이팅 스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합쳐서 패턴화 시켜버려서 라이팅을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비전 라이팅, 사이킥, 패턴. 하나하나마다 제가 롤 플레이를 하려고 그래요. 롤. 역할 분담으로. 하나는 그냥 라이터예요. 하나는 뭐예요? 점술가죠. 하나는 풋볼을 할 때 하는 그거 쿼터백이에요. 쿼터백처럼 쓰는 거예요. 자, 올라갈수록 난이도와 완성도는 더 높아져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첫째, 비지 라이팅 스킬. 자, 기본 원칙은 keep it simple이에요. 간단히 쓰라는 거예요. 간단히. 자, 간단히 어떻게? 클리어하고 코렉트하고 컨사이어스하게. 자, 첫째 방법. 쉬운 단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외에는 다 쓰지 마세요. 고급 단어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단어를 아는 것보단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비즈니스 라이팅에서는요, what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how가 중요한 거예요. how가.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보단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놈한테 돈 달라고 계속해요. 그런 사람한테 뭐야? 돈 만들고 나서 뭐 하게 남든지. 뭐야? 설득과 인폼도 뭐예요? 결국 뭔가 목적이 있어 인폼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해야 될 거는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면 what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기획서에서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이 뭐예요? 타이밍을 잘 보는 거예요. 타이밍. 사장님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랑 싸워가지고 막 기분 잡치고 막 아들 자살했고 막 이런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우리 신규 사업하자고 그래. 그럼 그거 미친놈이죠. 그러겠죠.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뭐예요? 사장님 입장에서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what이 아니라 how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keep it simple이 뭐예요? 왜 비즈니스를 왜 keep it complication으로 하면 안 돼? simple은 how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플하게 줘야 빨리 알아듣고 빨리 알아들어야 리액션도 빠른 거죠. 자, 불필요한 중복은 피하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 자사의 매출을 본사가 만족할 수준으로 최대한 높이 향상시키는 말 되게 똑같은 말 많이 한다라는 거야. 이런 말 다 자르는 거죠. 심각한 위기? 위기가 심각한 건데 뭘. 그죠? 자꾸, 이건 뭐예요? 자꾸 또 쓰는 사람이에요. 노신초사형과 뭐예요? 문학소녀형이 결합된 형태죠. 계속. 위기는 위기예요. 심각한 위기도. 거기다 더하면 모모와 같은 심각한 위기. 이런 건 다 뭐예요? 비즈니스 라이팅이 아니라 문학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자사의 매출을 본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최대한이겠죠. 최대한은 높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높다는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은근히 반복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줄로 해서 이 단어들을 수평적 사고로 생각하면서 통합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단어 하나로 취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는 쉬운 단어. 그 다음, 주어와 동사를 가능한 한 붙여 쓰세요. 뭐 이런 거 있죠? I go to school of my son for the first time. 이게 결론은 뭐예요? I go to the school이잖아요. 그죠? 뭐 이거죠? 나는 오늘 왜 기획서 안 써왔어? 제가 어제 술을 먹고요. 너무 늦게 일어났고 와이프가 뭐가지고 해서 못 써왔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못 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훨씬 제안할 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영어는 뭐예요? 네. I don't have any proposal today. 그럼 뭐예요? 없다. Because something 뭐예요? 먼저 일단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어때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뭔 말하려면 그 사람이 그 얘기 끝날 때까지 계속 듣는 사람 뭐예요?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 때는 가능한 한 우리 회사는 상반기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접속어를 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 접속어는 왜 좋아요? 인과관계를 분명히 알려줘요. 그러나는 반대고요. 반면도 반대고요. 따라서는
이 이유 때문에 이거가 된 거고요. 근데 이거를 가운데다 넣는 건 뭐예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에서. 우리 회사는 상반기 매출의 부진과 직원들의 유출이 뭐 되고, 그 다음에 신규 경영 실패로 인해서 이번 매출은 15에서 12% 떨어졌습니다. 12% 떨어졌다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가운데는 다 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S하고 V를 붙이라는 거예요. 가급적. 나는 마케팅을 좋아하지만 언제나 평가되어지는 마케팅으로서의 부담감은 항상 존재한다. 한번 줄여보세요. 이건 역시 쓰는 사람 입장에 쓴 거죠. 자, 대리님. 힘들지만 마케팅은 좋다. 힘들지만은 단어는 없으니까 요거를 단어를 가지고 나는 마케팅을 좋아하지만 언제나 평가되어지는 마케팅으로서의 부담감은 항상 존재한다. 두 개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뭐 그거 말도 돼요. 힘들지만 나는 마케팅 좋아한다. 또 다른 분은요? 옆에 계신 나는 마케팅을 좋아하지만 부담스럽다. 여러분 지금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접속어를 하나 갖다 써보세요. 나는 마케팅을 좋아한다. 그러나 언제나 평가되는 마케팅은 부담감이 항상 존재한다. 이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접속어를 잘 쓰면 글이 짧아져요. 자, 그 다음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여러분 2줄 이상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문단으로 두 문장으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렇게 줄 바꿈 넘어가는 거 있죠. 그건 일단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여러분은 줄을 바꿈 순간 여러분 느려 쓰고 있는 거예요. 3줄 넘어갔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문단은 아무도 안 읽어요. 읽다가 숨 해서 끊긴다는. 여러분 이 세 센턴스를 한꺼번에 읽기도 되게 힘들어요. PT를 할 때도 일단 2줄 넘어가면 2단, 3개 넘어가면 세 문장. 문장을 짧게 쓴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짧게 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계속 수평적으로 있으면 차라리 목록을 만들어버리는 게 훨씬 편하죠. 이번 워크숍에 가야 될 것은, 갖고 와야 될 것은 물병, 뭐뭐 이런 건 뭐야? 워크숍에 가야 될 준비사항, 뭐뭐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자, 이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거기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다 해보세요. 지난주 워크숍에서 나온 부서 변동에 대한 회사의 제안은 직원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고, 사무실 이전과 회사 통근버스의 노선 체계 변화에 대해서 직원 각각의 이해가 엇갈리다 보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아, 되게 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짧게 한번 끊어서 써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몇 문단으로 끊어야 돼? 그거는 어떻게 세보냐면요. 몇 가지 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얘가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지. 3가지 주제? 그러면 3문장이고요. 2가지 주제? 2가지고요. 컨닝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 난 줄 것도 없고. 여러분 잘 안 끊어지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손으로. 끊고. 그리고 다시 문장을 만들어보고 인과관계를 따져봐서 접속어를 넣으면 넣고 말면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SVO예요. 언제나. SVO. 그 외에 뭐 기타 들어가면 늘어진다라는 거죠. 생각을 하세요. 아, 이게 인폼일까? 이게 인플루언스일까? 이건 인폼이죠. 그죠? 자, 한번, 이거 뭐, 답은 아닌데, 뭐, 대충, 한번, 일단, 부서 변동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둘째, 사무실 이전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근버스의 노선 체계 변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누면 이렇게 나누죠. 지난주 워크숍에서 나온 부서 변동에 대한 회사의 제안은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 이전과 통근버스 변화는 직원들의 이해가 엇갈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거하고 같이 병렬로 돼 있으니까 문장 하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3개로 해도 돼요. 자, 또 하나 볼까요? 5번째, 한 문장에 한 주제만 삽입하라는 거예요. 한 문장에 2개 이상의 말을 넣으면 복잡해져요. 자, 또 이거 한번 써볼까요? 7월 중에 TFT 미팅이 3차례 결정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담당 업무와 향후 계획이 계속되어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자, 이거는 지금 한 문장에 2가지 이상을 주제를 넣어놨어요. 뭘 주제냈어요? 결정되었으며 뭐 향후 계획 수정 2가지를 넣었죠. 2가지. 네. 하나에 2가지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 번에 하나 이야기도 있는데 한 번에 2개를 이해하려니까. 자, 이건 어떻게 나누실까? 한번 나눠보세요. 이것도. 자, 이거는 이렇게 나누면 되죠. 7월 중 TFT 미팅이 3차례 결정되었다. 미팅을 통해 참가자들의 업무와 향후 계획이 계속되어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그럼 뭐야? 훨씬 더 쉽잖아요. 이해가. 이거는 뭐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목록을 통해서 글을 쉽게 만들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TFT에 오실 때는 여러분께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지고 아니면요. 오늘 회사의 워크숍은 어디에서 몇 월 며칠에 대관 어디에서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목록을 만들어요? 장소, 시간, 준비사항 이렇게 머릿기호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해져 버리는 거죠. 글이. 이게 이제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기본 방법이라는 거예요. 글을 줄여버리는 거. 그 다음 3번째 뭐냐? 접속어를 쓰는 거예요. 접속어를 최대한.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 접속어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접속어만 알아도 두 문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어는 글의 그 관계를 명확히 해주고 이해를 쉽게 했다면 접속어를 필요하면 적절히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동태보다는 능동태가 훨씬 더 나아요. 네. 그죠? 자, 이것도 수동태로 작성하면 주어가 모호해져요. 뒤에 사례를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있으니까. 자, 접속어를 한번 순접이라는 게 있어요. 순접. 순접은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 연결하는 접속어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쵸? 그리고가 있죠. 그리고는 뭐예요? 앞에 한 내용을 그리고 해서 다시 한번 받겠다라는 얘기죠. 이미 그리고만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돼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그런 순접의 관계가 있구나. 그 순접의 관계가 있구나. 그런 패턴을 알고 읽으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역접.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어.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이게 있겠죠. 자, 앞뒤의 문장을 원인과 결과로 이어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또한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겠죠. 차라리 이런 말을 많이 써주는 게 훨씬 더 글을 매끄럽게 하다는 거예요. 자, 전환. 앞의 내용과 다른 화제로 바꾸어주는 말이야. 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한편, 다음으로, 이런 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앞뒤의 내용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해주는 거예요. 대등하게. 또는, 이런 거죠. 또는, 혹은, 및, 이런 말이 있겠죠. 자, 첨가하는 거.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충하는 말을, 우리 마케팅 전략은 이번에 뭐가 됐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을 쓰지 말고, 접속어를 붙여서 문장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덧붙이는 거는. 더구나, 게다가, 그뿐 아니라, 이런 말이 있겠죠. 네. 자, 확인하는 거. 앞의 내용을 간추려서 짧게 요약하는 거는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면 징그럽게 못 알아듣네. 다시 한번 말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즉, 결국, 요컨대 이런 말이 있겠죠. 이런 접속어를 잘 쓰면 글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예시. 앞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때는요. 예를 들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를테면 예컨대 이거 있겠죠. 여러분 글이
아까처럼 글이 끊어지고 이런 뭐야 이런 연결 볼트를 넣어주면은 글이 훨씬 더 쉽고 빨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접속어는. 자, 이번 주 금요일에 프로젝트 팀 미팅이 마련됩니다. 능동태죠. 그렇죠? 프로젝트 팀 금요일에 팀이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이 수동태죠.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중학교 7학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진짜 이렇게 쓰는 분들 많아요. 수동태로 쓰는 분들. 수동태로 쓰면 되게 또 소극적으로 보여요. 제안서 쓸 때 수동태를 쓰면 뭐 꼭 이런 느낌이에요. 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 자,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프로젝트 팀 미팅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이거 했잖아요. 그 영어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있으면 주어 일로 올려서 동사 바꾼다. 이거 옛날에 했었잖아요. 자, 미팅에서는 구성원 모두의 주제 발언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팅에서는 구성원 모두의 주제 발언이 있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는 거죠. 네. 수동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이건 뭘로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미팅은 구성원 모두의 주제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구성원 모두의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뭐야? 주어가 분명하니까 그 말에, 말하는 사람, 화자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글을 못 쓰는 특징 중에 하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psychological writing skill. 아, 목 아파. 자, 심리학적으로 라이팅 스킬 하는 걸 한번 보자. 여러분, 라이팅 노하우를 찾지 마세요. 라이팅에는요, 노하우가 없어요, 불행히도. 정말, 여러분, 글을 잘 쓴다는 게 뭘까요? 작가가 글을 잘 써요. 잘 쓴다는 건 독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잘 만들었다. 그건 감독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은 지 영화는 지가 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감독이 영화 잘 만들었다는 거는 영화 보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글은 글이에요. 여러분, what은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단어를 갖다 쓰고 고급적인 단어를 써도 그거는 그냥 그 단어예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노하우가 오직 있다면 사이코로지컬 접근이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말하느냐.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어저께 토론을 했는데 조금 난해하게 끝냈어요. 내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부장님한테. 첫 단어가 뭐냐? 넌 틀렸어, 짜샤. 이러고 써버렸어요. 그럼 뭐 한번 해보겠다라는 소리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점은 뭐 참고로 해서 뭐 해봤으니까 이러한 점이 틀렸습니다. 언제나 뭐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뭐예요? 사이코로지컬 접근이라는 거예요. 한번 심리적으로 한번 개겨보자. 아니면 뭐예요? 적당히 둘러주자.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중간을 잡자.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의 글 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글을 잘 쓸 때, 아까 우리가 비즈니스 라이팅, keep it simple하게 쓴다라는 거를 이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그다음부터는 뭐냐? 아,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저런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이거보다 이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안 될까요? 읽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읽는 사람에 따라. 뭐 노무현 대통령만 다 읽는다라고 하면, 노하우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는 패턴에 대해서만 쓰면 되니까요. 그러나 사장님도 경비실 아저씨도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니까 사이코로지컬 스킬이. 그래서 아까 롤플레이로 뭐였어요? 두 번째 사이킥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집이 있죠. 세 식구가 이 집을 샀어요. 아치. 자,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거실은 몇 층에 있을까? 여러분, 거실은 몇 층에 있을까요? 1층이요. 1층에 있다. 네, 거실은 1층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집에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근데 1층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네.
이게 무슨 접근인지 아세요? 이게 두괄식 접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대충 먼저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제너럴한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집은 아들 집, 거실은 어디 있을까 하면 뭐예요? 자연적으로 1층부터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말하려는 것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유사하게 가면 뭐예요? 이해가 더 잘 돼요. 네. 자, 이건 어떨까요? 아들 방은 어디 있을까? 안 가봐도 2층이요. 이건 뭐예요?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여러분, 생뚱맞은 거 있죠? 생뚱맞은 거를 제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미괄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미괄식으로. 왜? 앞에 내용을 모르면 계속 모르잖아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래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훨씬 낫겠죠. 근데 뭐예요? 마케팅이 요새 되게 떨어지고 있어요. 마케팅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뭐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 듣기까지 숨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케팅 떨어지는 요인은 뭐뭐뭐뭐입니다. 이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도 생각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춰서. 그러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입관과 비즈니스 라이팅에 보면은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정보와 정보가 여러분 정보는 여기가 인폼의 정보, 인플루언스를 위한 정보,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많은 사람한테 정보를 주면 이 정보가 아까 그것처럼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정보에 유관돼서 어소시에이션을 맺으면서 정보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스키마라고 하죠. 한마디로 뭐예요?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쪽으로 가서 해서 그 놈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좋은 놈이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역시 착한 사람이라는 게 되고요. 나쁜 놈이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쩌다 그렇게 했나 보지. 왜? 매치가 안 되니까요. 공부 못하는 놈이 어쩌다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어쩌다죠? 공부 잘하는 놈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과연이겠죠. 자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장님 새로운 인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사장님은 그 인원 추가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꽈락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뒤에 얘기했지만 사장님한테 사장님 인원 충원해주세요 하면은 절대 안 받아주죠. 왜? 스키마가 안 받아주는 걸로 자기도 이렇게 논리를 세웠을 테니까.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신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입니다. 첫째, 대행사를 쓰자. 둘째, 뭐를 하자. 셋째, 신규 인원을 충원합시다. 이런 뭐예요? 그땐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내용도 하나는 뭐예요? 들어갑시다. 합시다 하면 안 받아주고요. 하나는 뭐예요? 뒤로 밀어놓고 네가 선택해라 하면은 그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점은 터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문제점은 인식하겠죠. 지도. 자, 3개 중에 하나. 그러면 그 중에서 뭐예요? 내가 기획을 해서 배치를 하면 되죠. 대행사를 쓸 경우는 인원을 충원할 때 돈이 더 나가고요. 컨트롤이 안 된다. 뭐 안 된다 하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한 3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콜로지컬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 당신의 작성한 글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한 후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웹 기획을 하신다고 했죠? 웹 기획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웹 기획 컨설팅 대표야. 그럼 웹 기획하는 방향을 되게 많이 바뀌어요. 쓰는 것 자체도 바뀌어져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일단 쓰는 것도 또 바뀌어지고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관여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글 쓰는 난이도는 다 달라져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 사람은 쿨해요. 그 다음에 원래 돈도 많고, 그 다음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그 사람은 원페이지 프로포설이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심 많고요. 일단은 뭐예요? 일단 두껍게 써줘야 되고요. 이게 뭐냐?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봐야 돼요. 자, 첫째.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가 왜 읽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이 글을 읽을까? 읽어야 된다면 왜 읽을까? 그 다음에요. 만약 내 글이 어렵다면 그는 과연 이 글을 이해할 만한 지식적 수준이 있는가? 그는 내가 작성한 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흥미를 갖게 하는가? 이게 바로 신경일 씨가 말했던 제목이라는 거죠.
아니면 막 그 제목으로 해서 흥미를 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꾸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키마는, 인간은 원래 그래요. 하자고 하면 안 해요. 하지 말자고 하면 하고요. 인간은 원래 반대로 돌아가는 인물이에요. 합시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는 이유를 계속 들이대죠? 그럼 이 사람은 안 하는 이유를 계속 들이대요. 그래서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만큼 나도 계속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야? 수평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냐? 그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인이 누구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시어머니들요. 꼭 이사님 껴있고요. 뭐 하나 껴있고, 이런 시어머니들이 그 인폼과 인플루언스에 결정적으로 또 나쁜 영향을 주고,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클라이언트에 여러분이 이끌려고 하는 사람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얘기에 뭐가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글을 짜야 돼요. 왜? 어차피 그 글은 여기 와서 엮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주변 인물들 꼴통까지도 다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그려주느냐? 한번 우리가 다시 브레이크 타임으로 보면은, 자, 이등병의 두뇌 속이에요. 이등병의 두뇌는 가운데가 관등성명이에요. 무조건. 예,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잘 못 들었습니다 하는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고, 예? 서열에 대한 추진, 관물 정리, 소화신경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람질, 가량 시냅스, 잔머리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애들한테 군 생활의 보람 시냅스가 일어나고 있고요. 요 사람한테 뭐를 줘야 할지, 이거를 그려지면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2등병이 이러면 1등병은 뭘까요? 가운데 삽이에요, 얘는. 오지? 삽! 그 다음에 뭐냐? 중대 잡일 능력이 커져 있고요. 그 다음 뭐냐? 상병을 위축하는 뉴런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임 교육센터가 돼 있고, 휴가에 대한 욕심생포, 곡괭이가 좀 있고요. 예? 저녁날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갈구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애한테 내가 제안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타겟을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여러분 고객에 대해서 12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12번.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서 고정관념 깨지 말고 적어도 12면을 보면은 대략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선택하는 바운더리에서 선택하고요. 탈락시키는 바운더리에서 탈락시켜요. 자, 그러면요. 상병은요. 서열 가능 중추가 제일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의 병장님은 뭐예요? 오직 되게 심플하게 됐죠? 오직 하나, 카운트다운 시작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안의 위치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발전되어 있고, 하나는 뭐야? TV 편성표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뭘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이 능력은 자꾸 해보면 늘어요. 자꾸 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꾸 여러분이 읽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고려를 했다라는 것 전만으로도 쉽게 글을 쓰고 버려야 될 건 버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쓰는 방법, 메인 리더와 이 서브 리더한테 쓰는 방법은 첫째, 메인 리더는 뭐예요? 여러분 회사한테 사장님한테 보고한다면 사장님이겠죠. 서브 리더는 뭐예요? 이사님이에요. 그러면 메인 리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놈의 시어머니들이 더 지랄이에요. 예. 사장님이 좋아도 시어머니들이 계속 태클 들어가면 뭐예요?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서브 리더까지도 잘 잡아야 돼요. 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에요. 자, 메인 리더한테 보이는 건 뭐예요? 읽는 사람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글을 쓰세요. 아, 이걸 그리면 사장님이 뭐라고 할까? 회의 끝나고 넌 잘못됐어 짜샤 이렇게 쓰면 걔 표정이 이그러지겠죠. 여러분 이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표정 변화가 돼요. 아, 오, 에, 이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예요? 글을 쓸 때 리듬을 줄 수 있어요. 아, 이거 쓰고 이 사람은 이런 표정을 짓겠다. 아, 똥 마린 표정 지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표정을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당신이 작성한 글에 읽는 이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 예스와 노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사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해요. 그러면 되죠. 그런 거. 근데 꼭 태클 들어와요. 누군가 하는 방향이 주류로 가면 꼭 누군가 꼭 깐돌이 같은 게 하나 나와요. 나와서 영웅되고 싶은 애. 한번 태클 한번 주고 싶은 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다라는 거 쭉 얘기하고 너무 무리 없이 쭉 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별첨에 안 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가 자진납세해서 써버려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럼 돼요. 그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근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와 노를 너무 예스 쪽으로 맞추면 뭐예요? 너무 이도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노도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그럼 이때 노는 뭐예요? 고려의 노예요. 고려의 노. 하지 말자는 노가 아니라 얘가 이걸 고려했구나의 노. 그 다음 글의 아젠다를 바꿔버리는 거죠. 부정적 시간 이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마케팅 인원 충원, 사내 사전과 분제점 하지 말자. 이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획서 이렇게 쓰겠죠. 새로운 마케팅 인원 충원하기 위해서 사내 사전과 문제점이 일어났고요. 기대 효과는 이렇고요. 그 비용은 이렇고 방법은 이렇고요. 기타 이렇습니다. 충원해 주세요. 싫어? 돈이 없어? 그럼 끝이죠. 자, 이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규 시장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 1, 2, 3. 해결 방안은 1, 2, 3. 세 번째. 골라봐.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인플루언스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젠다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수직적 사고에서는 계속 뭐예요? 계속 뽑아야 되는 이유만 계속 날리는 거예요. 수평적 사고에서는 바꿔버리는 거죠. 얘 입장에서. 안 뽑아? 그럼 안 뽑아서 네가 안 뽑아서 나오는 문제점을 네가 다 감당하라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지가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담당자도 마음이 편해요. 분명히 사장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것도 자기가 안 하고 선택한 거잖아요. 이렇게 아젠다를 바꿔주면 되고요. 자, 주제에 따라 글의 구성을 달리하는 거 좋아요. 아까 말했죠? 뻔히 아는 거. 예, 뻔히 아는 거. 여러분 뭐 있죠? 어린이 성범죄 이대로 좋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요. 미과일식이 낫겠어요? 두과일식이 낫겠어요? 두과일식이 낫죠. 왜? 어린이 범죄는 다 방지해야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장이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는 뭐예요? 먼저 말해버리는 게 좋아요. 먼저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효과가 나요. 거실이 어디예요? 얘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3, 4, 5, 1, 2, 3, 4는 얘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그 다음이 조금 디퍼런트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거 있죠.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17년 동안 동해에다가 우리나라가 해수 슬러지를 버렸대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해수 슬러지가 나오는 해양 오염의 실태 보고서. 이건 뭘까요? 이거는 미과일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양 슬러지도 모르겠고, 해양 오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뭐야? 배경 설명을 해주고 나야지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주제에 따라, 글 읽는 사람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이게 바로 이제 사이콜로지컬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잡한 내용은 시각화, 도표와 도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100번 글로 쓰는 것보단 사진 한 방이 더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주얼을 좀 써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서브리더를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좀 골치예요. 서브리더가. 서브리더는 뭐냐? 생각을 해봐야죠. 서브리더도. 비판적인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제안하거나 여러분의 글에 미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좋은데 여러분이 제안한 거나 여러분의 알린 것 때문에 은근히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밥그릇 때문에 엄청나게 태클을 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논리를 안 봐요. 일단 이거예요. 그거 하면 나 할복하겠다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 구조조정해야 돼. 우리 다 알아. 구조조정 다 하는 거 알아. 우리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 그래서 했어. 그러면 직원들은 뭐예요? 알아도 띠두르는 거예요. 알아도.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노사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걔네들까지 커버링 할 수 있을 만큼의 스코프를 짜야겠죠. 심기가 불편한 사람 있으면 누군가. 걔는 또 어떤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 보통 서브리더들은 주제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주제에 대한 관심은. 보통 실행에 대해서 태클을 많이 걸어요. 이거 해가지고, 왜냐면 주제는 보통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행하는 부분에서 자기 부서가 피해를 보거나 자기가 좀 피해를 본다고 하면
보통 깐지 거는 게, 야,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 실행이 너무 약하지 않아. 실행 부분에서 계속 태클을 걸기 때문에 실행 자체를 되게 탄탄하게 들어가야 서브 리더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세 번째예요. 적이 될 수 없다면 친구로 삼아버리는 게 제일. 여러분, 서브가 있죠? 이렇게 메인 사장님 있어요. 서브가 몇 명 태클 거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가세요. 가서 쓰는 거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도와주겠죠. 아, 저 이사님, 저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이사님 어떻게 쓰세요? 그럼 써주죠. 그러면 지가 쓴 거죠. 그러면 나중에 발표할 때 지가 쓴 거에 대해서 지가 태클 안 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안을 할 때 사장님은 오케이 되는데 부장님이 태클 거면 전화하셔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냥. 여러분, 취업 안 돼요? 어디,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든 전화를 해서 이력서 쓰는 거 도와달라고 그래. 좀 도와달라고. 나 정말 무식해서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면 그 사람은 이력서는 패스돼요. 지가 인풋을 넣은 거에 지가 태클은 안 넣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방식을 많이 해요. 서브 하는 사람은 일단 한번 태클 들어오면 넘어질 때까지 태클 걸어요. 지가 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되고, 다음 네 번째, 패턴 라이팅 스킬에 대해서는 우리가 5분 쉬었다 하죠.